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왔어요. 바로 트럼프와 중국의 히토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심지어 전투기 같은 첨단 기술의 핵심 자원인데 중국이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트럼프와 중국이 이 히토류를 두고 어떤 치열한 줄다리기를 했는지 풀어볼게요. 자,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볼게요. 2018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었죠. 표면적으로는 관세 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패권과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격돌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히토류라는 낯설지만 핵심적인 자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히토류란 총 17개의 원소로 구성된 이 자원은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심지어는 F-35 전투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기술 제품에 들어갑니다. F-35 한 대에만 약 400kg의 히토류가 들어가죠. 게다가 정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대체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전략 자원이라고 불립니다. 중국은 어떻게 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했을까요? 198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히토류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환경 문제와 채산성 문제로 점차 발을 뺐죠.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의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사이 그 규모는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커졌죠. 이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화웨이 제재, GT 제재 등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2019년 5월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의 주요 생산지인 장시성의 한 공장을 이례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관영 언론이 동행했고 전 세계는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목줄을 죄는 자원이라며 히토류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죠. 실제로 수출 제한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시 압박을 느꼈고요. 이후 미국은 자국 내 자원 공급망 복원을 선언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재가동되었고 호주의 LYNAS와 협력해 정제시설 구축이 추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히토류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국방부가 직접 공급망 관리를 시작했죠. 하지만 채굴은 가능해도 정제기술은 여전히 중국 의존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히토류 전략은 지속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간 공급망 동맹이 형성되었고요. 한편 중국은 수출 규제를 직접 시행하진 않았지만 내수 통제와 수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여전히 자원 패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 관세를 때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기존 관세 20%에 추가로 125%를 더 올린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이게 그냥 넘어갈 리 없죠. 그래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 바로 히토류 수출 중단. 2025년 2월 중국은 미국으로 가는 히토류와 히토류 자석 수출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건 미국의 전기차, 방위산업, 첨단 기술에 직격탄을 날리는 조치였죠. 왜냐? 미국은 히토류 수입의 7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히토류를 무역전쟁의 강력한 무기로 썼어요. 사실 이건 새로운 전략도 아니에요. 2023년부터 중국은 흑연, 갈륨 같은 핵심 광물 수출을 이미 통제했었죠. 이번엔 디스프로슘, 이트륨 같은 히토류 7종을 미국에 안 보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테슬라 전기차나 F-35 전투기 같은 것들이 이 광물 없으면 생산이 멈출 수도 있어요. 중국은 이걸 알기에 너희가 관세 올리면 우리도 자원으로 맞불 놓겠다는 식으로 나온 거죠. 트럼프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2025년 4월 트럼프는 상무부에 미국 내 히토류 생산 늘리고 수입 의존도 낮춰 라고 지시했어요. 심지어 히토류 전략 비축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준비했죠. 또 그린란드 같은 곳에서 히토류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린란드는 우리 자원 안 팔아 하면서 반발했어요. 사실 미국엔 히토류 광산이 딱 하나뿐이라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애를 먹은 거죠. 그러다 2025년 6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9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히토류 수출 재개 합의가 나왔어요. 중국이 6개월간 미국에 히토류를 다시 보내주기로 한 거죠. 트럼프는 이걸 엄청 자랑했어요. 내가 히토류 문제 해결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 살렸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협상의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과연 이게 진짜 해결일까? 아니면 잠깐의 휴전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미중 히토류 싸움은 단순히 두 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니까요.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는 중국이 수출 재개한다고 하자마자 쑥 올랐지만 반대로 트럼프 관세 발표했을 때 글로벌 증시는 휘청였죠. 한국, 일본 같은 나라는 이 틈에서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결국 이 갈등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전자제품 가격이나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깨려고 강경하게 나갔지만 미국이 아직 중국 의존도를 쉽게 벗어나긴 힘들어요.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최근 수출 재개 합의가 나왔지만 이게 오래 갈지는 미지수죠. 미중 자원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